국내 한 대학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도입된다는 소식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난 2030 세대의 부채 문제를 한국교회와 성도의 기금으로 돕는 곳이 있어 취재했습니다. 유해 성분을 제거한 화장품과 재활용 용기로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아로마티카 대표 김영균 집사를 만나봤습니다. CSI 브릿지가 작은 교회들의 전도를 돕는 우리 교회 힘내라 프로젝트 첫 번째 지원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성공회대학교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려는 사실이 공개되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론 모두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양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인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건데요. 취재 결과 서울시에선 중학교 때부터 성 중립 화장실 개념을 가르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예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공회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최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올해 안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공회대는 지난 2017년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바 있습니다. 4년 만에 이름만 바꿔 다시 시도하려는 겁니다. 성별, 장애 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화장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남자와 여자 외에 수많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인정하자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재학생 상당수도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학생사회 안에도 성소수자나 트랜스젠더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수적으로 적다고 해가지고 무시한다는 것은 오건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찬성하는. 이렇다 보니 화장실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더라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학생들이 익명으로 참여하는 한 커뮤니티에는 화장실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불편하냐며 부끄럽다는 글을 올려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습니다. 감히 누가 비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충분히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교류해야 하는 이슈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을 막는 것이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출판한 한 자료에도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성평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스웨덴은 화장실에 남녀의 구분이 없어 성평등 지수가 높다며 심지어 학생들이 직접 화장실 표지판까지 디자인해 보도록 합니다. 교육청은 해당 자료를 교과와 동아리, 자유학기 활동 등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수업 부교재나 이런 걸 활용하겠다, 동아리나 수업에. 그러면 자료를 다운받아서 수업에 활용하시고 계시죠. 정소영 변호사는 성중립이라는 잘못된 개념 자체가 사회와 청소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성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중립이 없죠. 남자 아니면 여자죠. 그 생물학적으로 딱 정해져 있고. 지금 외국 사례에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있고 난 다음에 청소년 트랜스젠더 비율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아이들을 잘못된 판단으로 유도하는 거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든다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 진정 모두를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일부의 성적 지향을 배려하기 위해 모두를 이용하는 것인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예리입니다. 최근 20, 30대의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출금을 갚으려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악성 부채로 시달리는 청년들을 한국교회와 성도의 기금으로 돕는 곳이 있어 취재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20, 30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상승폭은 전년 대비 약 24%포인트, 전 연령층 통틀어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 불안정이 커진 탓인데 문제는 고금리 대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 30대 대부분 담보나 신용이 없다 보니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도권 밖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신용등급 1등급에서 4등급까지가 아니면 신용대출 자체가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담보가 없으면 신용대출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2금융권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대부업체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처럼 악성 부채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희년은행은 고금리 부채를 무담보 무이자로 전환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희년은행은 기독교 비정부기구 희년함께가 설립한 곳으로 설립 취지에 공감한 580여 교회와 성도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무이자 저축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채무 조정 상담과 교육으로 부채 문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을 일단 좀 내려놓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솔루션으로 제시를 해드려요. 가장 중요한 초점은 회복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회복되는 것. 청년들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선 교회도 있습니다. 일산의 한 교회는 희년은행의 자문을 받아 지난해부터 희년기금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십시일반 모은 성도들의 헌금과 교회 기금을 활용해 최대 300만 원까지 2차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엔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익명으로 돈을 기증하는 모퉁이돌 사역도 시작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잘 아시는 좋은 자원들이 다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이 조금만 헌신을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퍼져나가는데 작은 씨앗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취업난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이들을 돕기 위한 교회와 성도들의 자발적인 섬김이 작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기후 악당, 우리나라에 붙은 꼬리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7위,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플라스틱 폐기물도 급증했는데요. 유해 성분을 제거한 화장품과 재활용 용기로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아로마티카 대표 김영균 집사를 손보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약 12,500그루의 나무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 감소, 약 137만 개의 플라스틱 컵 사용 절감. 아로마티카가 지난 한 해 동안 절감한 탄소 배출 노력이 만든 성과입니다. 아로마티카는 김영균 대표가 2004년에 세운 클린 앤 비건 뷰티 브랜드입니다. 유학 중에 우연히 아로마 테라피를 접한 후 화장품에 담긴 유해 성분을 알게 됐고 안전한 화장품을 만들고자 창업했습니다. 원료와 그걸로 만든 화장품을 소개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일일 것 같다. 근데 이제 어려웠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없고 성분에 대한 이해도 없고. 아로마티카의 계속된 노력은 까다로운 소비자 입맛을 맞췄을 뿐만 아니라 국제환경시민단체나 친환경 화장품 국제인증 등의 인정도 받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화장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K뷰티에서 유해 성분을 몰아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지난해엔 폐플라스틱과 폐유리를 재활용한 화장품 용기를 개발하고 100%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용기를 바꿨습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에 맞춰 브랜드 철학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복합 문화공간 제로스테이션도 열었습니다. 국내 최초 리필 스테이션부터 분리배출 교육장, 플라스틱을 새롭게 재가공해 제품을 만드는 플라스틱 방앗간 등을 마련했습니다. 김 대표는 2019년엔 회사 슬로건을 영혼을 구하고 지구를 지키다로 재정립하고 기독교 가치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위해 유향과 모략 등 성경 속 향유를 활용해 제품을 출시하는 한편 영업이익의 10%를 구제와 선교에 쓰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처럼 생명과 환경을 위한 노력에 교회와 성도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자체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없다. 불편을 좀 감수하고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단순히 환경 트렌드를 쫓지 않겠다는 김 대표. 아로마티카가 클린 뷰티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어 기독교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이 돼서 기독교 기업으로서 세상 사람들한테도 존경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기업, 그런 모델이 되고 싶어요.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교회와 사회의 소통을 돕고 있는 CSI 브릿지가 작은 교회들의 전도를 돕는 우리 교회 힘내라 프로젝트 첫 지원에 나섰습니다. 커피를 무료로 나눠주며 CCM 공연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교회 힘내라 프로젝트 첫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화성시 아름다운 숲교회는 코로나19로 대면 전도와 신방이 어려운 가운데 지역 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CSI 브릿지는 이날 달려라 커피 트럭을 동원해 커피 100잔을 제공하고 국악과 서양 음악을 접목한 곡으로 주목을 받는 앙상블 토브의 CCM 연주도 선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숲교회 장은국 목사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교회를 알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좀 더 세상 가운데도 알려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런 전환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SI 브릿지 대표 이길주 목사는 앞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활동들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좀 코로나 안정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 일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교회 힘내라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여 신청은 CSI 브릿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과 접종, 하반기 고용 대책 등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의 재원과 관련해선 상당 부분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며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의 사전 예약률이 정부가 목표한 80% 선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에 따르면 고령층과 만성중증 호흡기 질환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등 우선 접종 대상자의 예약률은 최종 80.7%로 조사됐습니다. 접종 대상자 947만여 명 가운데 764만여 명이 접종을 예약한 겁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예약률이 높았는데 70세에서 74세의 예약률이 82.7%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전국 택배노조는 CJ 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7일부터 출근과 배송 출발을 2시간 늦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택배노조 측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은 분류 작업을 비롯한 과로사 방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1년간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두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7일부터 6,500여 명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9시 출근 11시 배송 출발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11일부터 U+ 모바일 TV 등에서 일부 실시간 방송 송출이 중단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 U+는 최근 사용자들에게 U+ 모바일 TV에서 제공 중인 TVN, 엠넷, 투니버스 등 CJ E&M 계열 10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이 종료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KT는 아직 협의 중이지만 역시 실시간 방송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PTV 업계와 CJ E&M의 갈등은 최근 CJ E&M이 IPTV 사업자에 대해 전년 대비 25%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이 중단됐던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4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규 사업자 경복궁 면세점과 5월 18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을 당분간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착륙 관광비행 여객은 동일 시간대에 일반 도착 여객이 없을 경우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정전에 봉안된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가 건물 수리를 위해 151년 만에 옮겨집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는 종묘정전 수리를 위해 각실에 있는 신주 49개 전체를 창덕궁으로 옮기는 이안제를 5일 비공개로 연다고 밝혔습니다. 종묘정전은 2015년 안전점검 때 물이 새고 일부가 파손된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국능유적본부는 내년에 정전 수리를 마무리하면 신주를 옮겨오는 환안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해외에 공유하겠다고 밝힌 코로나19 백신 8천만 도수 중 2,500만 도수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00만 도수 중 1,900만 도수는 코백스를 통해 600만 도수는 급증 사태를 겪고 있는 국가와 캐나다, 멕시코, 인도, 한국 등 인접국가, 파트너 국가에 직접 공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국의 어느 정도의 물량을 할당할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과 멕시코에는 존슨앤존슨 계열사의 얀센 백신을 각각 100만 도스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의 압제에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4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부는 코로나 지역 감염이 늘자 주민들에게 자택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자택 대기령이 발동되면 공무원과 기업체, 공장 종업원을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러야 하는데 긴급한 사유로 외출 시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미얀마는 지역 감염이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부족한 검사 건수로 실제 감염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페이스북이 앞으로 정치인이 올리는 게시물을 일반 사용자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간 페이스북은 정치인이 올리는 게시물은 자사 규정을 어기더라도 뉴스 가치가 있고 공익에 부합하면 별도로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이 정지당한 데 대해 최근 페이스북 감독위원회가 무기한 정지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다른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규칙에 부합하는 비례적 대응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보도와 관련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가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의 코로나19 피해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남미 축구 선수권 대회인 2021 코파 아메리카를 개최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위를 부추기는 양상입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오는 19일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시위에는 코파 아메리카 개최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여 대회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파 아메리카는 오는 13일부터 남미 10개국이 2개조로 나뉘어 경기를 치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 가상화폐 관련 트윗을 쏟아낸 뒤로 트위터 사용자들 사이에서 머스크에 대한 평판 지수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온라인 경제 매체 야후 파이낸스는 머스크가 지난달 12일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비트코인 구매 결제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뒤 부정적인 트윗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앞서 비트코인을 깎아내리고 도지코인을 띄우는 트윗을 잇따라 날리며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비판론을 의식해 최근 들어 가상화폐 관련 트윗을 자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차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제28대 이사장의 리종빈 목사, 제22대 총장의 김은용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리 신임 이사장은 학생은 학업에, 교수는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120년 전통의 장신대 공동체와 함께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총장 서리로 업무를 시작하고 오는 9월 통합총회의 인준을 거치게 됩니다. 부울경본부에서 온 소식입니다. 부산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이 지난 3일 제10대 병원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고신대학교 성상관에서 열린 이날 취임식에서 오경승 신임 병원장은 도약을 위해선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오는 6일 제66주기 현충일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기총은 성명서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한 호국 영령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삼가 추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 곳곳에 갈등과 반목이 존재하지만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 정신 앞에 크고 작은 분열이 극복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장로교 출판사가 비전사업 11주년을 맞아 비전사업 보고와 출판감사 선교헌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한장사는 3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05회기 성경찬송가 출판선교헌금 644만 7천 원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사장 남성현 목사는 총회와 교단교회를 섬기며 문서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하는 화장실이란 뜻 같지만 실상은 평등을 이유로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자칫 성범죄는 물론 강력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공용 화장실이 다시 설치되는 현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